안녕하세요. 홍동면 청취자 여러분, 홍동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홍동 한박 시간인데요. 금평리, 홍동면의 금평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이번영 선생님 모시고 금평리의 상하중 마을과 김해 마을 두 마을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영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영입니다. 네, 오늘은 아마 이제 그 다음 시간 문당리까지 하면은 올해 좀 마치게 되겠죠. 전체 홍동 한 바퀴 올해는 그렇게 해서 올해는 끝에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금평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선 그럼 소개부터 좀. 예, 저 이번영입니다. 예, 그요. 그 금평리는 지리적으로 홍동면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데요. 그 대개 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협동조합 발상지이고 농축산물 가공사업 중심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협동조합인 풀물생협 유기농산물 도농교류 사업이 이제 금평리에서 시작이 됐고요. 또 의료 사회복지협동조합이 이제 금평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금평리의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농축산물 가공 사업이 활발한 곳이죠. 평촌 요구르트, 유기방아 떡 공장, 홍주 막걸리 공장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금평리는 상하중과 김해 두 개의 행정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 의료생협 마당에서 36명이 참가해가지고 상하중을 먼저 돌고 그 다음에 김해로 넘어갔는데요. 이 마을에 뭐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 때문에 중요한 지점 몇 곳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상하중을 좀 보겠는데요. 상하중은 뭐 그 의료사협 앞에 그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길게 올라간 마을이 상하중입니다. 보통 상중하인데 이제 상하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원래는 상중하리라고 했다가 상하중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도 나와 있는데 그렇진 않고 이게 정확한 건 잘 모르는데 면지 홍동 면지에 보면은 상중리하고 하중리가 합해서 상하중으로 됐다. 그것도 추정으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장은 이용헌 씨가 이장을 보고 있고 그 상하중 그 골짜기 끝에 절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로 절골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또 지장보살이 살았다고 그래서 그 상하중을 보통 지장골 이렇게 부릅니다. 네, 지장골 복숭아가 있는 데가 거기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지장골 복숭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 지장골을 이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언덕에 이부윤묘가 이제 있어요. 지장골 복숭아 그 입구인데 이게 조금 중요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조 형부낭중이라는 고관을 지낸 이유신이라는 이제 청주이 씨가 있는데 원나라 풍속에 따라서 그 강요된 변발을 해제할 만큼 줏대 있는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고려가 망하니까 이제 두문동에 들어가 망국의 한을로 이제 병이 있게 됐는데 임종 자리에서 아들 부윤을 불러서 벼슬아치들이 나라를 망쳐 죄를 씻기 어렵다. 너희는 절대 벼슬 사지 말라고 유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 면주 그러니까 지금의 당진 면천 목사를 지내던 이 부윤이 이조를 섬기지 않고 이시조선 섬기지 않고 이제 홍동면 금평리 지장골로 낙향해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관직을 버리고 금평리에 들어와 평민으로 살게 된 이 부윤으로 인해서 청주이 씨가 여기를 비롯해서 홍동에 퍼지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관찰사 윤효정이 지은 비문과 이부윤 묘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이 지장골 중간에 우거진 지금 이제 상술이 나온 밑인데 뜸티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의원이 있었어요. 네. 이선우 씨인데 그 침과 고약으로 종기를 거치고 복통 등의 효염이 많아가지고
마을은 물론이고 멀리 외지 사람들도 찾아와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제가 금평리 김해에서 이제 나고 자랐는데, 아, 선생님께서요? 예, 근데 네. 그때도 이제 금평리 우리 동네에서도 이 멀리까지 애들이 이제 경기가 든다든가 그러면 애를 업고 지장골 뜸티 할아버지 뛰어가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 경기든 어린아이를. 예. 예. 그렇고 종기에 아주 잘 고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 때문은 뭐 아니겠지만은 우연히 일치겠지만은 전국적으로 모범이란 평가를 받는 홍성의료 사업이 이 마을에 시작이 됐는데 이 뜸티 할아버지 마을과 이제 연관돼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의료 사업은 뭐 잘 아시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홍성 의료 사업은 2015년 5월에 주민들이 힘을 모아 창립해서 상하중 마을 회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으로 개업했죠. 그리고 작년에 홍동면 운월리 송풍마을로 옮겼습니다. 가정의학과 의사 이훈호 원장이 진료하고 있고 조합원이 645명, 한 달에 1000명 내외가 이용하고 있고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라고 방문진료 등 마을 주치의, 또 노년 돌봄을 위한 건강 꾸러미 배달, 어르신 건강 교실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재단에서는 금창령 홍성의료사업 이사장에게 지난달에 전국 리더상을, 지역 리더상을 주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금평이 또 하나의 특징인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는 이제 상하중과 김해마을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 홍성 장날만 되면 아침 4시쯤 상하중 마을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 나오는 경운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네. 볶은 보리, 메주가루, 깐도라지, 깻잎 묶음, 참기름 이런 것들을 담은 보따리를 싣고 홍성장에 가서 좌판을 벌이고 팔았어요. 그래서 상하중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거의 1차 가공 후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상하중 사람들은 이제 홍동 내 각 마을에 다니면서 도라지를 사들이고, 그래도 이제 부족해서 서산까지 가서 밭대기채 매입하고 이랬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홍성시장 도라지 값은 상하중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상하중 사람들은 이런 소득으로 자식을 키우고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아, 상하중에서 요게 도라지나 어쨌든 농산물 가공 쪽이 강했던 모양이네요, 예전부터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예. 그게 한 30년, 40년 전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농산물, 농축산물 가공 사업의 꽃으로 불리던 이제 평촌 요구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평촌 요구르트는 언젠가부터 홍동 또는 홍성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전국에서 평촌 요구르트 맛에 중독됐다고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맛들인 사람들이 이 요구르트를 먹지 않고 못 빠긴다고 그래요. 특히 홍동 출신들은요. 네. 택배로 배달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 더 길게 좀 해보고 싶은데요. 워낙 유명해서. 예.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우리나라 경제를 고도 성장으로 이끈 중동 특수 시대에 농촌 젊은이들이 이제 중동으로 날아가서 섭씨 40도 더위를 이기고 돈을 벌었어요. 1983년에 상하중의 신관호 씨가 이 건설 노동자로 갔다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와 보니까 부인 김연옥 씨가 남편이 보내온 임금으로 구입한 임신한 젖소 4마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평촌 목장은 40년이 지난 현재 젖소 70마리로 늘고 그중 한 30마리쯤에서 나온 우유로 매일 떠먹는 요구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평촌이라는 말은 이제 옛 이 나라 이 마을 이름인데
평화로운 마을을 지향하는 데 신관호 씨의 꿈과 이상을 담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아, 평촌이라는 그 지명이 고 예, 마을 평촌 이름이었습니까? 예, 그 옛날 이름이 이제 평촌 거기 그런 마을 이름이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2000년도 초에 우리나라 축산업이 대규모화 정책으로 우유가 남아도니까 이제 목장형 유가공 사업을 정부에서 적극 권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창의력과 도전 정신이 강한 김연옥 씨가 이제 신관호 씨 부인이죠. 이번에는 요구르트 가공 개발에 나섰어요. 예, 시중에 없는 유기농 요구르트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이 참 지난하게 계속됐습니다. 유기농 우유라든가 종균, 유기농 사과즙 이런 걸 배합해서 온도 발효 시간 조절을 하느라고 어느 날은 밤을 새워가면서 수없는 실험을 반복했다고 그래요. 그 풀무학교하고 한국농업대를 졸업한 아들 준수 씨가 이제 가세를 했죠. 그 김연옥 씨와 신주수 씨가 이제 그 모자가 독일, 일본으로 가서 정부의 목장 유가공 연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서 선진 기술을 습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4년에 풀무우유라는 이름을 이제 목장형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요구르트를 본격 생산을 했습니다. 60평 공장을 신축하고 70여 마리 축사를 친환경 축사로 전환하고 동네 밭을 임대해서 이제 옥수수 같은 걸 재배하는 초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 큰아들이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이제 회사에 다녔는데 이 집으로 와가지고 유가공 경영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 이분들은 그럼 형제입니까 지금? 예, 그 신강수 씨가 형이고 이제 준수 씨가 동생인데 네네. 그 온 가족이 이제 함께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홍동농협이라든가 풀무학교 생협, 또 풀무생협, 아이쿱 자연드림 이런 데 이제 납품하고 전국에 개인 택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평촌 요구르트의 특징이라고 말하면 이제 보통 유기농으로 가공한다고 그러는 것하고 유기농 우유로 네. 그리고 생산지에서 현지에서 가공한다. 가족형 목장이다. 이런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 금평리에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이제 유기방아 떡인데요. 또 다른 가공 시설인가요? 예, 이거 이제 다공시 요것은 금평 김해 마을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박종권 씨가 김해 마을 박종권 2007년에 친환경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농업회사법인 홍성 풀무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친환경 쌀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유기방아이고요. 현미 가래떡을 비롯해서 8종 떡과 쌀로 만든 만두류 등 20여 종의 가공품이 나옵니다. 2011년에 학교 급식으로 전국에 확대 공급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2014년에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이 충남 서부 지역을 성지 방문했을 때 떡 도시락을 1만 개 공식 납품하면서 유기방아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네. 유기방아 떡은 산무 첨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색소, 보존료, 유화제, 합성 착향료, 인공 감미료 이게 5가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반누굴 김해마을 반누굴 입구에 대지 1900평에 630평의 공장에서 1년에 300여 톤의 친환경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유기방아하고 마주보고 있는 떡공장과 마주보고 있는 아이쿱 생협에서 물류창고 쓰던 곳에 홍주 막걸리 공장이 있는데요. 이건 원래 구정리에 있었는데 이제 이곳으로 옮겨서 술을 빚어서 홍성군 전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다그 가공 공장들이 예. 다 몰려 있네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러면 거기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이 금평이 특징이니까 이 협동조합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풀무생협 협동조합은
뭐 잘 알려졌으니까 뭐 길게 얘기를 안 해도 되겠는데 일단 1980년에 홍동면 운월리 매장을 열면서 시작한 풀무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 이제 이게 한국 최초의 생협인데요. 우리 1999년 공산품 판매를 중단하고 홍동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 단체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용을 전환하면서 그때 이제 금평이 김해마을로 옮겨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2002년에 그 김해마을 산 4,436평을 사고 그래서 이제 160평 건평 쌀센터를 지었습니다. 그 수매한 벼를 말려서 저장하고 쌀로 방아쪄서 이렇게 그런 시설입니다. 2005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추국 수매 제도를 이제 폐지하니까 전국 각 농협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그 생산량이 전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과잉 생산이 됐는데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풀무생협 역시 수십억 원의 적자가 났어요. 네. 이걸 타개하려고 2011년에 큰 변화가 오는데 생산자 조합원들이 별도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소비자 조합원들은 홍성읍으로 나가서 매장을 내면서 분리했습니다. 그러면서 풀무생협의 그때까지 재산과 시설은 전부 아이콥 협동조합에 넘기고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콥은 지금까지 이 김해마을 쌀센터에서 이 지역 유기농업 쌀을 도정 보관하면서 전국 매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김해를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김해는 그 여러 가지 그 고을들이 있는데 반늑골, 김제, 신선당 이렇게 3개 마을로 나눠져 있고요. 최창범 씨가 이장을 보고 있습니다. 김해를 한자로 쇠금자, 물가의 자로 쓰는데 아마 금을 캐는 마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 금을 캐는 마을. 금을 캐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 앞에 아주 넓은 들판이 있는데 이걸 옛날에 벌뜸이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거기 여러 집이 그때만 살아서 하나의 마을이었는데요. 그게 홍동천변에 펼쳐진 들판이에요. 그래서 네. 홍동천 물에서 금을 캐 건져냈어요. 좀 상상이 안 되시죠? 예, 사금을 그때 그 당시에 건져냈다고요? 예, 홍동천 냇물에서 그물로 이렇게 건지면 금이 나왔대요. 아. 예, 근데 아마 지금도 이렇게 모래 흔들면 금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김해라고 이제 이름이 붙였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얘기만 이제 덧붙이고 이 마을을 줄일까 하는데요. 네. 김제에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정자나무라고 그러죠. 이 김해 마을 정자나무 얘기가 참 재미있는데요. 네. 이 2000년대 초에 김제에 홀로 사는 이기대 노인이 돌아가시자 바깥마당에 있던 수령 300년 정도 되는 나무가 서서히 사라그라들면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이운학 씨가 홍성의 유명한 조경사를 불러 나무를 살릴 처방이 없나 물었습니다. 네. 그 나무를 살펴본 조경사가 치료약은 없다. 그렇게 진단하고 비책이 하나 있긴 한데 돈이 한 200만 원이 든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 이운학 씨가 이거 200만 원이다 들여서 나무를 치료해야 되나 망설였대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나무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둥처럼 의지하며 참게 자랐고 또 마을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 및 평상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사랑방 역할을 했고 또 자기 아버지의 반려자이며 안식처였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살려야겠다. 그래서 돈을 주고 비법을 의뢰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조경사가요, 4톤 트럭에다가 작은 정자나무 한 그루를 싣고 오더랍니다. 예. 이문학 씨가 그러면 그렇지 뭐 고목이 죽으면 작은 나무로 대체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비법 누구 못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뭐 이미 돈은 줬고 하여튼
해보라 그랬는데 심는데 보니까 작은 나무를 고목 바로 옆에 심지 않고 한 5m쯤 저쪽 떨어져 심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멀리 심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네네. 이제 조경사의 대답이 이랬답니다. 자, 홀로 서 있는 이 나무는 노인과 대화마저 끊겨서 외로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 젊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 길을 받고 대화 상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 이게 비법이었던 겁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정자나무 고목이 금세 살아났습니다. 아. 그 뒤 15년 정도 지난 지금까지 늙은 정자나무와 젊은 정자나무는 서로 대화하면서 아주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그날 또 참 신기하게 우리가 봤는데요. 예. 그 이윤학 씨가 이 금해마을에 출향인과 만남의 날이 이제 7월달에 해마다 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이 고목나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셨구나. 이 마을에 귀농 기촌인이 많은데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이 고목나무 같은 이 우리 마을을 살렸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라고 인사말로 한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 김해 마을이 도시로 이제 어느 마을이나 같이 비슷한데 도시로 많이 떠나가지고 20년 20년 전인 1990년대 중반쯤 이다란 씨가 이장을 볼 때 19집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사무소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 관련 규정이 30세대 미만은 리로 전치가 어렵다. 네네. 그런 규정이 있나 본데 그래서 옆마을 상하중과 통합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이게 1990년대 중반 얘기네요. 1990년대 중반이요. 예. 그런데 전통과 자존심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했죠. 그래서 못했는데 그 뒤로 기촌 기농인들이 이제 한 집, 두 집 들어와서 살면서 2024년 현재 60가구 1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꽤 많이 늘어났네요. 예, 그래서 최창범 이장이 김해마을 전체 인구의 70%가 귀농 기촌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아마 홍동면에서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한 마을에 그렇죠. 있는 기농기촌인들이 제일 많은. 예. 김해 마을에 그 행정리에 예. 귀농 기촌인이 인구의 70%를 예. 차지한다고 최창범 이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홍동 한 바퀴 걷기 그날 36명이 참가를 했는데 김해 마을 방문을 이제 이 정자나무에서 마치면서 귀농 기촌인들이 사는 그 가장 많이 사는 김해 마을에 토백이들과 새로 들어온 사람들 사이가 특히 그 화합과 협력이 잘 되는 이유가 이 노인 정자나무와 젊은 정자나무의 대화와 사랑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귀가를 했습니다. 네. 아름다운 얘기. 예, 그 자연과 인간에게도 대화라는 게 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많은 문제들도 대화 부재 때문인가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나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 마을 방문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그 늙은 노인 정자나무하고 젊은 정자나무 얘기 상당히 인상 깊은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가 유명해졌으니 그 마을 사람들도 잘 몰랐다가 요새 그 다른 마을에서도 그렇고 관광하는 나무가 됐답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씩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오늘 금평리 상하중 마을하고 김해 마을에 대해서 재밌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선생님 오늘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